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 오고 꿉꿉하고 이런 날씨에 평소에 관절염으로 아파하시는 어르신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평소에 여기가 통증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 전화를 전화 주신다고 하면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무릎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이렇게 노년을 누워서 맞습니다. 보내지 않으려면 무릎이 튼튼해야 할 텐데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대표적인 무릎 질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 다리로 걷는 것과 내 다리를 못 써서 걷지 못하는 것과 엄청난 삶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의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릎 관절 질환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인대가 망가지고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면서 뼈끼리 맞히는 이런 심한 통증 때문에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쑤시고 아파서 통증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나이 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도 나이는 좀 젊은데 내가 네.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면서 다치고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후유증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는 관절염처럼 아주 심각하게 다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유 없이 하여튼 작은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이 관절 연골 손상으로 해서 보행에 장애가 오고 쩔뚝거리고 뼈끼리 맞닿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잘 치료가 안 돼서 의외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서 참고 버티는 경우 맞습니다. 많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자제분들한테 이런 거는 통증 때문에 아픈 거는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는데 괜히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그렇다라고 하면서 부담이 참고 지내시는 될까 분들이 봐. 정말 많으시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렇게 참고 참다가 진짜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하고 같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게 다리가 옷장으로 아주 심한 변형과 함께 이미 뼈와 뼈가 맞닿아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무서운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이 가장 큰 이제 통증도 심하고 심한 수술인데 이런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참다가 다리가 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게끔 초기에 지금 바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릎이 아플 때 가급적이면 수술 말고 좀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통증이 찾아왔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나 관절염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의외로 비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로 해서 이 수술을 예방할 수가 있고 수술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초기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초기 단계의 관절염일 때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우리가 관절염을 진행되지 않게끔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가벼운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상의 개선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더 진행이 돼서 계단을 다닐 때가 내가 좀 통증이 있거나 잠을 잘 때 좀 쑤시고 다리가 붓는다, 물이 찬다 이런 느낌을 해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병원 가서 연골수나 이런 걸 맞았는데도 호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조금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중간 단계의 관절염이 진행됐을 때는 그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참지 마시고 비술적인 치료로도 우리가 재생 주사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증식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면서
우리가 비수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도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그때 초기에 와서 빨리 이런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기까지 와서 다리가 휘어지고 보행에 장애가 올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본인의 무릎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와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를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사 치료로 먼저 치료를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사 치료도 다 같은 치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게 왜 받는지, 이걸 받는 게 내가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치료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다 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내가 이제 어떤 치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도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염증만 잡아달라고 하거나 통증 조절해달라고 하면 뼈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뼈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고 특히나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염증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 주사입니다. 근데 흔히들 연골 주사는 연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은 연골 성분을 넣어주는 영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 역할은 하지만 연골이 재생되거나 연골이 없는 부분이 서로 생성시키는 건 아니라서 연골이 이미 다 닳아서 뼈가 맞닿는 순간에는 연골 주사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우리가 PN 주사나 아니면은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이 프롤로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이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여러 가지 조직 재생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계별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 건강보험센터 시청자분들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잘 알고 치료에 임하는 좀 스마트한 환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식 주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릎이 치료되는 건가요?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 이 관절에는 모두 다 인대라는 조직이 감싸 있고 인대라는 조직이 이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또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 심한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관절염일 때 그 인대를 강화시키는 인대 강화 주사 또는 증식 주사 또는 프롤로 주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주사는 말 그대로 손상된 인대를 정확하게 고농도의 삼투압으로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금 더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더 붓고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는 잠시 이제 기울일 뿐이고 한 2, 3일 지나면서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 붓기도 싹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본인의 몸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식주사 치료 과정을 보고 나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부위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특징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증식 주사의 특징은 말 그대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치료하고 돌아갈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임시방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맞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맨 처음에 오셨다고 하면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왜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뼛속까지 깊은 쪽에 뭐 멍이 들고 심하게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인대 강화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또 짧은 시술, 보통 증식 주사는 당일날 바로 주사를 한 1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네. 바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 주로 무릎이나 어깨, 발목 등 주요 관절들의 통증에 잡는데 꽤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5분이면 치료가 가능하고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치료 간격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증식 주사는 재생을 유도하긴 하지만 한 번만에 끝나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식이라는 증식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을 유발했다가 증식 단계에서 재생을 유도하고 재배열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이 재생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증식 단계와 재배열 단계가 끝날 때쯤 반복적으로 그래서 평균 한 2주에서 한 4주 간격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한 최소 4번에서 한 5번 정도 반복적인 치료를 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근본적으로 조직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누적이 되면서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 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4-5번 정도 치료를 권유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증식 주사를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계단이 들어오셨던 74세 어머님의 사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나는 이제 건강하고 14세의 나이는 있으시지만 평소에 이제 걸음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이게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심하면서 새큰거리고 뼈끼리 맞다는 통증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시리고 아프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더 좀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게 또 너무 아프면 또 수술하는 거 아닌가? 또 남들은 또 인공관절 한다는데 이거 나도 이게 수술할 때가 됐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 정밀 검사, MRI를 통해서 봤더니 이 대퇴내과 활차 쪽에 이제 우리가 대퇴활차라는 부위가 어디냐면 무릎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을 다닐 때 주로 많이 쓰는 부위인데 거기에 연골이 정밀 검사상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시큰거리고 아팠던 건데 다행히도 증식 주사를 이게 4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이 증상이 싹 가라앉아서 지금은 또 다시 또 운동도 하시면서 잘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였던 한 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더 쑤시고 저려오는 내 무릎,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까 고민되신다면요. 오늘 그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